자, 일단 시작할게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박수 한번 시작. 32번에 얘들아 한번 보면 여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단서는 어디 있을까요? 중간에 벗을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 근데 이 벗이 별로 중요한 벗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왜 그럴까요? 예시이다. 오, 괜찮은 대답입니다. 알겠지? 괜찮은 대답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두 번째 줄에 나오는 배러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는데 정말 놀랍게도 웃긴 거는 밑에 네 번째 줄에도 뭐가 나온다? 배럴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빈칸은 주어야. 다시 우리가 찾아야 될 빈칸은 뭐라고? 주어야. 주어는 보통 효과가 있다. 다시 주어는 보통 효과가 있는데 더 좋은 효과가 있다. 다시 한번 뭐라고? 더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보다는 뒤에 나오는 질문하는 것보다는 뭐 하기 위하여? 대화가 진행되기 위하여.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준훈이 아빠란 말이야. 알겠지? 물어봐. 학교 생활에서 준훈아! 너 학교 생활 행복한 거야? 얼굴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니? 공부 잘 돼가고 있니? 친구하기 어때? 선생님 어떻고? 계속 질문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너네들이 딱 봐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할수록 대화가 이어지겠나? 아니면 말이 없어지겠나? 좀 말이 없어질 것 같다는 느낌 들지 않나요? 맞죠? 이해갑니까? 그러한 맥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주어 자리고 자, 주어는 좀 더 효과가 있고 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빨간색으로 밑줄 치면 usually works better than 표현이다. 빨간색으로 밑줄 치면 그 밑에도 보면 it's better to simply reflect what you notice라는 표현에다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for example이 나오진 않았지만 따지고 보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질문하는 것의 사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you can say you seem a little tired today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앞에 있는 너가 인지하는 것을 반영하는 거에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알겠지? 이 말 괜찮습니까? 네.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아이가 민성인데 민성이의 개인적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얘가 현대시가 좀 부족하고 국어 공부에 공부가 조금 뭐 부족해가지고 고민이 많은 거를 내가 알고 있다고 치자. 알겠지? 그날 모의고사 치고 왔어요. 알겠지? 그리고 심지어 현대시를 또 고민해서 보고 있단 말이야. 알겠지? 아 오늘 네가 모르는 시가 나와서 좀 당황했겠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이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성찰해 주는 거잖아. 맞지? 일반적인 질문은 아니죠? 이게 더 낫다. 다시 이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괜찮습니까? 네. 그러한 맥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시면 문제 풀기가 매우 수월하고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이 뭔가 확정적이지 않고 전부 다 추측성 표현이야. 여기 한번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You may ask. 너는 질문할지도 몰라. 그리고 그녀는 may not have a clue. 단서를 가지지 못할지도 몰라. 그 다음에 보면 as a child she may not have an answer.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몰라. 그 다음 또 보면 어떤 표현 나옵니까? maybe라는 표현 나오나요? 아마도. 다시 한번 하고 아마도. 그러나 그녀는 또는 아마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또는 설명할 수 없을지도 몰라라는 표현도 전부 다 추측성 표현이잖아. 맞지? 네. 심지어 대답이 떠올랐을 때조차도 보면 even when she does. does라는 단어 우리 최근에 배운 거네. 뭡니까? 강조의 두. 다시 한번 하고 강조의 두입니다. 웬만하면 삶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데 대답을 찾았을 때도 she might be worried. 걱정할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성 표현이 또 나오지 않아요. 네. 계속 이럴지도 몰라 저럴지도 몰라 이럴지도 몰라 저럴지도 몰라 이럴지도 몰라 저럴지도 몰라잖아. 맞지? 그런 다음에 이 아이를 한마디로 압축합니다. Under these circumstances 이들 상황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연속적인 질문을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만든다? 내 아이를 침묵의 상태로 만들어준다.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얘들아 연속적으로 질문하지 말란 얘기죠. 맞지?
그 말이죠? 네. 아이를 침묵하게 만드니까 질문하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자, 뭐 해라? 진주어 해라. it은 가짜 주어고 is는 동사이고 보충어 배럴이고 to부터 끝까지가 얘들아 뭐가 된다? 진주어입니다. simply는 reflect를 수식하죠. 반영해라. what you notice. 너가 알아차린 것을 반영하고 알려주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when as you listen to your child in an emotional moment 네가 네 아이가 감정적인 순간에 놓여 있는 것을 들었을 때 다시 감정적인 순간에 놓여 있는 것을 들었을 때 그 다음도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명령문. 다시 한번 뭐라고? 명령문. 목적어를 인식해라. 다시 한번 목적어를 인식해라. 주어가 더 좋은 거야. 다시 주어가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거야. 그 주어는 뭐와 관련 있는 거? 바로 네가 인지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되겠지? 맞습니까? 네. 문제 풀어볼게요. 1번 giving quick advice. 빠른 충고를 제공한다. 얘들아, 충고를 제공하는 것은 아이의 상황을 알고 있다라는 이해의 관념이 아니고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는 거잖아. 맞지? 예. 맞나요? 네. 답이 절대 안 됩니다. Pushing her for answers. 그녀로 하여금 대답을 강요한다. 아까 내가 질문하는 게 대답 강요하는 상황이잖아. 맞지? 답이 안 됩니다. Sharing simple observations. 공유하는데 단순한 관찰을 공유한다. 이건 뭐야? 아이의 상황을 내가 보고 이해한 다음에 뭐한다? 일부분의 내용을 공유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showing simple observations가 답이 되겠지? 괜찮습니까? 요게 뭐와 관련 있다? 너가 알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거와 관련 있습니다. 자, 4번, 5번도 때려주기도 안 되죠. Telling your own life stories 했으니까 국어영역 문제 푸는 게 힘들어. 아빠는 수능 칠 때 이렇게 했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 맞지? 이해갑니까? 네.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4번도 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진정할 수 있도록 놔둔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맞지? 네. 괜찮나요? 네. 답은 3번이 돼야 적절합니다. 되겠죠? 넘어갑니다. 땡! 자, 내일 실장들한테 해설지 나눠줄 건데 그 해설지에 보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20개 지문에 관련된 설명 나오는데 제가 혹시나 놓친 부분 있다면 그 아이를 좀 더 추가 참고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자, 먼저 풀어볼까요? 자, 박세번 시작! 야! 5, 4, 3, 1, 5, 4, 3, 1, 5, 3, 1, 5, 3, 1. 자, 그 다음 잘 보면 정말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 봐. 밑에 세 번째 줄에 이거 빈칸이 포함된 문장에 뭐라고 하고 있어? We can. 우리는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할 수 있다. 실제로 할 수 있다. 두 줄 밑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는 할 수 있다. 끝났잖아. 끝. 끝났잖아. 끝났지? 유진아 끝났잖아. 뭐가 끝났어? 느낌 빡 안 오나? 느낌 빡 안 와? 아니 지금 여기 찾아야 될 게 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잖아. 맞나? 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나오네. 대꾸법처럼 나오잖아 똑같이. 맞나? 아 얘가 얘네 턴
A into B. A를 B로 바꾸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맞잖아. 주관적이고 잠재의식적인 경험. 그렇지? 바로 감정적인 강도의 주관적이고 잠재의식적인 경험을 뭘로 바꾼다? 객관적 수치로. 다시 뭘로 바꾼다? 객관적 수치로 바꾼다. 나왔네. 다음.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허락한다. 목적어가 목적보호 하도록 허락한다. 다시 목적어가 목적보호 하도록 허락한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는 거.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네. Put objective values on the subjective state of a mind. 주관적 마음의 상태에 객관적 가치를 놓는다. 다시 주관적 마음의 상태에 객관적 가치를 놓는다는 거잖아. 맞지? 맞잖아. 네. 이 두 개가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결정적인 근거. 그 다음 아까랑 되게 비슷한 게 아까도 under these circumstances라는 표현 나왔지? 이러한 상황 하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상황 하에서 아이들은 침묵하게 된다는 표현 기억납니까? 네. 자 그럼 이 지시사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지시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위에서 5번째 줄에 나오는 6번째 줄에 this change에다가 파란색 동그라미 쳐보라고. 이 변화 다시 한번 하고 이 변화. 그럼 앞에는 뭐가 나올까? 변화가 나오겠죠. 앞에는 뭐가 나온다? 변화 나옵니다. 잘 보세요. 변화의 과정을 한번 보라고. 자, when we are emotionally stimulated. 감정적으로 자극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땀난다. 다시 한번 하고. 땀난다. 땀나. 우리가 시간 조건 이후 양보의 부사절 아는 애랑 모르는 애랑 차이가 겁나 많이 나요. 여기 보세요. 뭐뭐 할 때 땀난다. 다시 한번 뭐뭐 할 때 땀난다는 얘기죠. 이 대시마크는 감정적으로 자극받은 상태에 대한 보충 설명임에 불과하죠. 됐나? 똑같아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이제는 땀나면 땀날 때는 다시 한번 뭐라고? 땀날 때는 우리 피부가 전기 전도성이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전기 전도성이 뭐한다? 올라간다. 물이 전기 잘 통하잖아. 맞잖아요. 네. 이해갑니까? 네. 그래 악당 같은 거 의지할 때 막 전선 끊어가지고 막 호수에다가 이 하잖아. 맞지?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못 봤어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죠. 그 결국 여기서의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땀이 나는 상태와 땀이 났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올라갔다. 다시 전기 전도성이 올라갔다라는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도 괄호를 잘 치면 금방 분석돼요. 이 변화는 바로 땀샘 활동의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완전하게 뭐 없이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그 문제에 관여하는 거 없이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그 문제에 관여하는 거 없이라는 말이 결국 무슨 말일까? 잠재의식에서 일어난다. 다시 한번 잠재의식에서 일어난다. 너 그 수능장 갔는데 갑자기 긴장되잖아. 그 안경 쓴 사람 뭐게 되는지 아나? 여기 김이 껴요. 오. 몸에 열나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 몸에? 그러면 그거 내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야? 아니잖아. 맞지? 네. 그 얘기입니다. 아 여기 조금 어려운 단어 있죠. have say라는 단어, have say in이라는 단어는 get involved in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어디 어디에 관여하는, 다시 어디 어디에 관여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get involved in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되겠나? 관여하는 거 알겠지?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그 문제에 관여하는 거 없이 이러한 변화는 일어난다. 그 다음도 너무 쉽잖아. 조건의 부사절, nice, thank you, 감사. If you feel emotionally intense, 네가 감정적으로 강렬한 느낌을 가질 때는 너는 알아차리게 되는데 뭐야? 땀샘 활동의 증가. 다시 땀샘 활동의 증가잖아. 이게 전부 다 변화. 이게 전부 다 얘들아 뭐야? 변화. 요까지는 몸의 변화라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하고 몸의 변화라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잘 봐야 얘들아. 이것이 유용하다. 다시 한번 이것이 유용하다. 그러면 몸의 변화가 유용성을 가진다. 다시 몸의 변화는 뭘 가진다?
유용성을 가진다는 말은 무슨 말? 어디에 활용된다. 다시 한번 말하고 어디에?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 말이죠. 그 다음도 너무 쉽잖아. 이후에 부사절 because부터 mind까지는 묶어버리면 앞에 있는 유용하다를 수식해버리면 끝이죠. 전치사고 괄호치면 끝나잖아. From a scientific viewpoint. 그 다음에 particularly 부사가 괄호치면 이 문장은 이것은 유용하다가 다야 사실. 앞의 상황은 유용하다. 다시 앞의 상황은 유용하다가 다란 말이야 이게. 그래갖고 객관적인 가치를 주관적 상태에 부여한다는 말이 뭐야? 주관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수치화시킨다. 다시 주관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수치화시킨다는 얘기지. 객관적 가치를 주관적 상태에 부여한다는 말이 그 말이죠. 그럼 여기에 들어와야 될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by부터 저 끝에 나오는 scan까지를 일단 묶어주면 됩니다. 그럼 내가 어느 정도 긴장했느냐, 땀이 얼만큼 났는지 측정해 보면 되겠죠. 맞죠? 맞나? 그 다음 내가 어느 정도 긴장했느냐, 전기 전도성이 얼마나 올랐는지 측정해 보면 되겠죠. 이 말 이해갑니까? 그런 얘기를 이 필자는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we can then turn A into B죠. 맞지? A를 B로 바꾼다. 다시 A를 B로 바꾼다. 결국 여기에 들어올 말은 주관적 감정 상태를 객관적 수치, 다시 한번 말하면 객관적 수치로 바꾸는 겁니다. 요거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나머지 풀어보면 완전 말도 안 된다고. 이거 너무 풀기 쉽다고. 객관식 문제를 가장 잘 푸는 방법은 오답을 지우는 거야. 다시 한번 하고 오답을 지우면 된다. 오답 지워볼게요. Limit reactions of hormones. 호르몬의 반응을 억제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지금 여기서. 맞지? 맞잖아. 전류를 통제! 뭔 전류를 통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피부 상태를 향상시켜? 팩하나 뭐? 이 팩하는 거야? 어? 피부 까았어? 제주다! Diversify emotional experiences. 감정 경험을 다양화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긴장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답은 뭐예요? 감정적 상태를 측정한다. 다시 감정적 상태를 뭐 한다? 얘들 측정한다는 말은 뭘까? 감정적 상태는 뭐야? 기본적으로 주관적이면서 잠재의식적이지. 맞지? 이 아이를 지금 측정하는 거야. 측정한다는 말은 뭔 말? 객관적 수치화. 다시 한번 말하고 객관적 수치화지. 더 없나? 이거 아니야? 다음 몇 번? 몇 번 틀까? 더 없나? 괜찮아. 의견이 없어? 땡! 넘어갑니다. 4번으로 갑니다. 자, 다시 박수 한번 시작! 자, 이번에는 중심 문장 좀 찾기 쉽네. 진호가 중심 문장 어디 있을까? 찾기 좋잖아, 얘는 좀. 어디 있을까요? 잘했어요. however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그 다음에 얘들아 요 표현 빨간색으로 물결표 쳐봅니다.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다시 한번 말하고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의 빨간색으로 일단 물결 표시를 하나 쳐놓으세요. 자,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밑부분이 좀 중요한 내용이고 위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위에 여러분들 표시해 봅니다. plant란 단어에다가 파란색 동그라미. 그 다음 some이란 단어에다가 파란색 동그라미. 네 번째 줄에 some plant에다가 파란색 동그라미. 뭔 느낌이 빡 오지? 뭔 느낌이 빡? plant, some plant.
주는 뭘까요? 플랜트에서 some plant 다시 플랜트에서 some plant 범위가 줄었죠. 다시 한번 뭐라고? 가리키는 범위가 줄었죠. 맞죠? 자 그러면 잘 보라고. 이 사람이 처음 얘기하는 거는 식물은 소통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식물은 소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 이거에 대한 사례. 다시 이거에 대한 사례 얘기하겠지. 사례. 얘는 식물 소통 사례 1번. 얘는 식물 소통 사례 2번이겠지. 맞잖아. 사례 1번은 얘들아 뭐야? 향기로 의사소통하는 애들. 사례 2번은 뭐게? 소리로 의사소통하는 애들. 이거잖아. 됐나? 그 네. 얘기잖아. 자 그래서 조금만 읽어보면 몇몇 식물들을 표현하는데 그들의 불만족을 표현합니다. through scent, 향기로 불만족을 표현한다. 얘들아 불만족 표현하는 게 소통하는 거잖아. 맞잖아요. 너가 혹시 잔디 깎아본 적 있어? 벌초 가가지고 잔디 깎고 나면 냄새가 나죠. 잔디 깎고 나면 뭐가 난다? 냄새 나요. 재준아! 자 냄새 나잖아. 맞지? 그게 뭐예요? SOS. 나 죽이지 마요 이거잖아. 뭐라고? 나 죽이지 말라는 얘기야.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주목해 볼 거. 수능 영어에서 물음표가 등장한다. 다시 수능 영어에서 뭐가 등장한다? 물음표가 등장한다는 말은 적어 놓습니다. 의문입니다. 물음표 다음에 나오는 건 얘들아 뭐야? 대답이자 의문이 해소되고 해결된 거야. 알겠지? 이 말 괜찮습니까? 그 말입니다. 자, that's actually an SOS가 됐죠. 그 다음에 몇몇 식물들은 소리로 의사소통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번 맥락을 좀 더 살펴봅시다. 자 이제 however부터 읽어볼게요. 자 그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디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think다 plant 사이에 that을 적어주고 that절이 목적어입니다. 식물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것은 아니다. 다시 식물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건? 아! 자르지 마! 아니라고 알겠지? 그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데? 진주어일 가능성이 있다. 다시 한번 진주어일 가능성이 있다. More likely that이야. that이야일 가능성이 더 있다. 이 가능성이 더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가능성인데 그들의 반응은 knee-jerk survival actions. 자동 반사적인 생존 행동이야. 다시 자동 반사적인 뭐야? 생존 행동. 그러니까 고통받는 것은 아니고 잘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살고 싶으니까 냄새 풍기는 거야. 알겠지? 이해가요? 아프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plants are living organisms 다음에 보면 main이란 단어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치고 별표. 메인도 중요한 말 아니야? 아니 메인 디쉬가 얘들아 뭐야? 음식 중에 제일 중요한 거잖아. 이해가요? 주요한 목적. 다시 한번 하고 주요한 목적. 또 나왔네. 먹의 생존. 다시 한번 먹의 생존. 생존. 그 다음 잘 봐. 냄새와 소리는 도구래. 다시 한번. 냄새와 소리는 뭐라고? 야 도구 나왔는데 뭘 위한 도구일까? 목적을 위한 도구 아니야? 뭘 위한 도구겠니? 생존. 목적을 위한 도구잖아. 맞지? 도구를 왜 쓰니?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구 쓸 거 아니야. 그래서 목적 뭐라 그랬어? 생존. 목적 생존. 다시 뭐라고? 생존. 맞잖아. 생존과 관련된 말만 나오면 되겠죠? 네. 괜찮나? 자 문제 풀고 어려운 문제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택지 2번부터 볼게요. 선택지 2번에 보면 showing their support for neighboring plants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선택지는 말도 안 돼. 다시 난이도가 높은 문제면 선택지는 말도 안 되잖아. 생존을 위한 건데 지금 뭐 이웃 식물들을 위해서 원조와 지지를 보여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맞죠? 고통을 숨기는 거야. 고통스럽지도 않지만 불만족을 표현하지 불만족 숨기는 거 아니죠? 영양분을 공유해. 어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유전자 구조를 변형시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맞죠?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 되는 소리 얘밖에 없네. 방어하는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 방어하는 거. 누구한테 대항하는데 그들을 해할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해할지도 모르는 존재에게 대항하는 거잖아. 맞지? 이게 얘들아 뭡니까? 생존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생존. 자, 그리고 어려운 문장 하나. 엄마. 자, 봅시다. 다시. 자, 다시 박수 한번 시작. 5, 4, 3, 2, 5, 4, 3, 2, 왼쪽으로. 5, 4, 3, 2, 저쪽으로. 5, 4, 3, 1. 자, 여기 잘 보면 보세요. 자, 문장이 되게 어려운 게 하나 있거든요. 일단 여기 오고 있는 거 맞습니까? 조사라는 말이 있고 실험이라는 말이 있고 조사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다. 다시 조사 실험을 통해서 뭐 했다? 발견했다는 표현 보입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조사 실험 발견일까? 소리로 의사소통한다. 다시 소리로 의사소통하는 사례 속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 요 문장 한번 보라고. 되게 어려워. however 바로 앞문장 the sound부터 cut까지를 이렇게 묶어줍니다. 만약에 시간 조건 이후 양보의 부사절을 모르는 아이들은 이 문장을 분석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알겠지? 보세요. the sound가 얘들아 뭐가 돼요? 주어입니다. 동사는 저 뒤에 있는 difference야. 문장 자체 어려워 보이죠? 맞잖아. 주어 동사 자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뿐더러 그 안에도 보면 언뜻 봤을 때 동사가 두 개나 더 있어요. 동사가 몇 개나 더 있어? 두 개나 더 있잖아. 맞지? 어려워 이거 이 문장. 보면 sound와 a plant 사이에 관계대명사 목적격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목적어 자리가 빠져있죠. 그러면 식물이 내는 소리입니다. 다시 식물이 만드는 소리제. 자, 그런데 그 안에서 when부터 world까지를 또 한 번 묶고 그리고 괄호를 that부터 world까지 친 다음에 얘를 주어를 수식하는 수식어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간의 부사절을 앞에 있는 절을 그냥 수식하면 되죠. 그럼 소리는 어떤 소리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할 때 되는 소리. 다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할 때 되는 소리는 다르다. 뭐로부터? 긴 전치사 덩어리로부터 다르다. 근데 그 안을 보니 여기 나오는 D1 다시 한번 말하고 D1은 뭘 가리킵니까? 사운드죠. 어떤 소리와 달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계 대명사 목적격 that 있습니다. It will make 다음에 목적어 자리 빠져있고 동시에 여기도 시간의 부사절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that부터 cut까지를 묶은 다음 얘를 앞에 있는 D1에다가 수식하면 됩니다. 이번엔 어떤 소리? 잎사귀가 잘릴 때 내는 소리. 다시 잎사귀가 잘릴 때 내는 소리. 물을 못 먹을 때와 잘릴 때 내는 소리는 달라. 그러니까 소통이잖아. 다르잖아. 그래 소통이지. 문장 어렵죠 이거? 어려운 문장입니다. 눈여겨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자, 한 줄 위에 보면 when stressed라는 표현을 한번 봅시다.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다시 한번 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잖아. 얘는 정확히 얘기하면 저거 봅니다. 접속사가 있는
분사 구문이라고 적읍시다. 다시 한번 뭐가 있다고? 접속사가 있는 분사 구문이라고 적읍니다. 자, 분사 구문의 핵심은 뭐라고? 분사가 포함된 단어 덩어리가 문장으로 바뀐다. 다시 분사가 포함된 단어 덩어리가 뭘로 바뀐다? 문장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됐나? 그럼 얘를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걔네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걔네들 누구예요? 식물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지. They are stressed라는 표현이지.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를 시간의 부사절 처리한 다음에 앞에 있는 절수시켜버리면 되잖아. 걔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땐 뭡니까? 고주파에 딸깍거리는 소리가 난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고주파에 딸깍거리는 소리가 난다. 시간의 부사절 처리해버리면 되잖아. 됐나요? 시간 조건 이후 양보의 부사절 이만큼 중요하고 막 겁나 많이 나오잖아 이거. 겁나 많이 나오죠? 네, 오늘의 마지막 나대 가야. (6월 3일에) 대선한다 그러죠. 모의고사는 6월 4일로 밀렸답니다. 6월 3일은 화요일이고 6월 4일은 수요일이죠. 자,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시작! 여기에 중심 문장은 어디 있을까요? 미스터 진? 세 번째 줄에 참 좋은 단어가 하나 보이죠? essential의 빨간색도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 문제 35번 문제를 풀 때는 1번 이전에서 또는 1번까지 정도를 잘 읽어야 됩니다. 다시 1번까지를 잘 읽어야 된다. 알겠지? 되겠나? 여기에서 중심 맥락을 잡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주어. 다시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진주어. 진주어. 가짜 주어가 이다. 무엇이다? 필수적이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for부터 the audience까지를 묶은 다음에 얘가 진주어입니다. 진주어가 필수적이다. 다시 진주어가 필수적이다. 그럼 뭐가 필수적이다? 작가가 세워라. 뭐를? 관계를. 다시 작가는 세워라. 뭐를? 관계라는 말의 동그라미.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를 형성해라? 프로타고니스트와 audience 사이의 관계를 형성해라. 소설을 읽을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죠. 시대를 반영할 때는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그러고 작가에 집중할 때는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독자에 집중할 때는 효용론적 관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맞지? 그럼 얘는 뭐에 집중하는 거야? 효용론적 관점. 다시 어디에 집중하는 거야? 효용론적 관점. 그럼 결국 이 작품이 독자한테 어떤 효과를 주느냐. 작품은 어떤 효과를 주느냐잖아. 맞지? 이해갑니까? 아니 고전소설 대부분 다 그 주제가 뭐 권선징악. 다시 한번 권선징악. 어떤 효과를 누리는 거야? 야 착하게 살아 임마 이거잖아. 그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1번부터. 자 1번에 얘들아 잘 보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in order for 투부정사가 튀어나왔습니다. in order for 투부정사 어렵지 않고요. 여기 나오는 for the other라는 것도 세우다라는 것은 의미상의 주어가 누굽니까? 작가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끌어내다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굽니까? 비극과 불운. 다시 한번 뭐라고? 비극과 불운이야. 그러면 비극과 불운이 여러분들 의미상의 주어가 되죠. 그러면 독자로부터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시 독자로부터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기 시청자로부터. 그럼 여기에 등장했네 얘들아. 누가 등장했어? 시청자 등장했죠. 이 viewer라는 것은 다른 말이죠. 뭐의 다른 말입니까? audience의 다른 말 맞습니까? 됐나? viewer로 하여금 감정적 반응을 끌어내. 다시 viewer랑 감정적 반응을 끌어내야 돼. 알겠지? 그래가지고 뭐 한다? 인물은 조정되어야만 한다. 다시 인물은 조정되어야만 한다. 나쁜 놈 더 나쁘게, 착한 놈 더 착하게. 이 말 이해가죠? 그러면 인물의 성격을 조정하게 되면 독자로부터 감정적 반응을 끌어낼 수 있지. 그럼 여기에 얘들아 인물과 뷰어가 둘 다 나왔지? 프로타고니스트 주인 주공이 다른 말이 인물이고 아디언스 청중의 다른 말이 뷰어야. 이 말 괜찮나요? 그 다음 너네들 이거 배웠잖아. 이 단어 뭐예요?
조정하다. 그렇죠. 조절하다. So as to be 그 결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식별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either A or B 우호적인 친구가 되거나 적이 됩니다. 인물을 조종하는 거야. 처음에는 굉장히 중립적인 인물을 착한 놈과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맞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독자로부터 감정적 반응이 나오잖아. 어우 불쌍하네. 나쁜 놈. 이렇게 나오잖아. 그 말이죠. 이해돼요? 그 다음 그 묘사라는 것이 허구에 기반하든지 다큐멘터리에 기반하든지 픽셔널 하면 허구라는 뜻이고 다큐멘터리는 사실이잖아. 맞지? 여기에 기반하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느껴야 되는데 protagonist is someone whose action benefit us. 잘 봐. 프로타고니스트 주인공이야. 인마의 행동이 우리한테 이득. 다시 우리한테 뭐야? 이득. 우리한테 이득 된다는 말은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 맞나요? 네. 맞잖아. 그럼 여기 프로타고니스트의 행동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캐릭터이고 프로타고니스트입니다. 우리는 바로 뷰어이자 청중이죠. 맞죠? 둘 다 등장합니다. 됐나? 되겠죠? 그 다음 4번 보면 약간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러다 봅시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액션 영화의 경우에는 이렇다고 합니다. 자, 얘네들은 뭐로 가득 차 있냐면 부수적인 죽음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인물들의 부수적인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액션 영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맞죠? 근데 그 사람들의 죽음,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독자로부터의 반응을 거의 이끌어내지 청중으로부터의 반응을 거의 이끌어내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과 청중 사이의 관계성은 나오죠. 나오잖아. 민성장 다 했어요. 다 끝났어요. 마지막에 보세요. In order to feel strong emotions, 강력한 감정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청중들은 반드시 감정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청중들은 must be emotionally invested a character as either ally or enemy. 동료 또는 적으로서의 그러한 바로 인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뭐 해야 돼? 감정이입! 감정이입! 와! 더 글로리 본 애들은 송혜교한테 막 감정이입하잖아. 맞지? 막 감정이입한다고. 그런 거잖아. 이해갑니까? 그러면 1, 3, 4, 5번은 전부 다 우리가 보는 자와 인물,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성이 나오지만 2번만 얘들아 뭐라고 하고 있어? 친구와 적 사이의 선이라는 것이 실제 세상엔 분명하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작품 속의 주인공과 관객 사이의 관계성은 전혀 드러나지 않지. 맞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풀리는 그림입니다. 땡! 네, 4분 쉬겠습니다.